NX 사용자 기본교육 제11강 스케치 기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본적인 작성하는 프로파일과 렉탱글, 라인, 아크, 서클, 포인트, 폴리건, 스튜디오 스플라인, 그리고 편집하는 기능인 퀵트림과 퀵 익스텐드, 그리고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CSV를 통해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X를 실행해 주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다이렉트 스케치라고 이렇게 앞에 하나가 있고요. 자,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옛날 클래식바 쓰시는 분들은 메뉴에서 인서트 가시면 스케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치는 스케치와 스케치인 타스크 인바로먼트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케치를 클릭하시면은 자, 처음에는 어떤 평면을 가지고 작성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일단 저희는 XY 평면에 작성을 할 거라서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들어간 거는 스케치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케치에 관련된 명령어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타스크 환경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자, 여기는 스케치에 관련된 메뉴들이 모두 보여지면서 조금 더 스케치 하실 때 편한 환경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염색하실 때는 스케치보다는 타스크 환경으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환경을 실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실행되고요. 일단은 얘를 끄시고요. 작성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선택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자, 직선도 되며 호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게 프로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치수가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습하실 거니까 이 치수를 생성하지 않게끔 환경을 바꾼 다음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자, 구속 조건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자, 구속 조건 안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옵니다. 설정 값들이. 맨 밑에 보시면은 컨티뉴어스 오토 디멘전이라고 해가지고 자, 자동으로 치수 작성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보일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해 보시면은 치수가 생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실 때는 치수가 켜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다 하신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얘를 켜주시면은 이렇게 치수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습하실 때는 체크 해제하신 상태에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제대로 작성을 하실 때는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파일을 하나 해보았고요. 다음에 렉탱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직사각형 그리는 건데요. 실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점 찍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으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찍음으로써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먼저 선택이 되고요. 다음에 양가쪽에 있는 선이 선택이 됩니다. 중심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치기든 세로치기든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폭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뜨시려면 각도가 잘 이렇게 안 틀려져요. 수치 슈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작성할 수가 없는데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각도를 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각도를 틀어서 사각형을 만드실 경우에는 2번 또는 3포인트 또는 센터 중심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작성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사각형 만드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작성하신 거는 전체 들어가신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없어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막 작성하실 때는 다시 원점에서 클릭, 다음 점 클릭, 다시 원점에서 클릭, 다음 점에서 클릭. 자, 아까 프로파일과 많이 다르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클릭을 통해서 바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연속적으로 선이 그려질 경우에는 프로파일이 더 잘 되겠죠. 자, 라인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크 해보겠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다시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3점을 클릭하여서 만드는 게 3포인트고요. 난 두 번째 있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심점 먼저 해서 반지름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심 먼저 양가의 호 길이.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넥탱글 같이 사각형이 있는 곳에는요. 자, 호를 그리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첫 번째 3점 표현해서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중심점 포함해서 중심점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를 선택을 해서 호를 그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호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점을 찍는 것과 그 다음에 중심점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클 해보겠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중심점으로부터 지름을 입력하시든지 일단 클릭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포인트, 3포인트라고 해서 점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끔, 탄젠트 하게끔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센터점을 끄시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점과 근처점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접하게끔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클은 두 가지 옵션을 알려드렸습니다. 중심점으로부터 작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접하는 3점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호를 할 때 해보셨죠? 자, 그냥 말 그대로 포인트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통해서 포인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스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된 선이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해주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홀 위치를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형상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작성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하셨던 건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폴리건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심점 어디에 할 건지, 그리고 몇 각형을 할 것인지,
그다음 포인트 사이즈 어떻게 할 것인지, 원에 외접할 건지, 내접할 건지, 내접이죠. 내접할 건지, 외접할 건지, 그리고 사이드 길이를 가지고 할 것인지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육각형으로 할 거고요. 일단 원점은 임의 위치에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은 내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자, 내접으로 일단은 100 사이즈를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게 내접이고요. 그다음에 외접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치수가 지금 뽑혀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인 위치에서 작성한 것과 그다음에 선의 끝점에서 이렇게 치수가 뽑아집니다. 내접과 외접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만들어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원 같은 경우가 지금 얘는 원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은 육각형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내접된 것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접 같은 경우에는 선이 꼭지점 주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이나 어떤 형상을 봤을 때 치수가 어떻게 뽑혀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원의 내접인지 외접인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다시 폴리곤 실행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옵션에 있는 사이드 랭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한 선의 길이가 100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포인트 이미 위치 찍으시고요. 작성하시면은 랭스 10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로테이션은 0으로 해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대신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100이겠죠.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요, 옵션이 원에 내접하는지, 원에 외접하는지,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지정되어 있는지 도면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얘네는 선택을 하셔서 지워주시고, 자, 라인을 여러 개 그어주겠습니다. 자, 수직 수평 생각하지 마시고 교차되게끔 여러 개 그어주시고요. 자, 퀵 트림과 퀵 익스텐드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이 두 개의 특징은요. 자, 교차되는 부분이 기준인 거예요. 자, 트림 실행시키시면은 자, 선택하라고 넣는데 커브 선택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변할 거예요. 가져가시면은. 네, 빨갛게 되는 범위가 교차되는 부분까지예요. 그래서 클릭 시에는 이 부분이 잘리는 거고요. 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통해서도 한꺼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잘리는 범위는 교차되는 지점까지예요. 자,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까지 잘리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긴 잘리겠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실행이 가능한 명령어고요. 퀵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차되는 부분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빨간색 변하게 되죠. 자, 클릭 시에는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이 상태에는 아무리 가져가도 빨간색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교차된 부분이 없어서예요. 자, 만약에 여기 라인이 한 개 있다면은 연장을 했을 때 바뀌죠. 색깔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드래그 통해서 연장이 되고요. 이렇게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차이점은요. 얘는 잘리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익스텐드 같은 경우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반대 개념이죠. 하지만 두 개의 공통점은 교차되는 지점까지 가서 잘리거나 연장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필렛을 해볼 건데요. 자, 필렛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 이렇게 만나는 선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선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호가 생성이 되고요. 반지름 값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값을 넣지 않고 그냥 클릭을 통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잘리면서 호가 생성이 되고요. 옵션을 보시면 트림이 있고 언트림이 있습니다. 자, 트림은 잘리는 거고요. 언트림은 잘리지 않습니다. 자, 트림으로 한 번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트림으로 자, 선택하시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지고요. 클릭 한 번 더 해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언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을 하더라도 자, 형상이 잘리지가 않죠. 자, 트림과 언트림 차이 아시겠죠? 자, 만나는 선에 대해서 형상을 남겨줄 것인지 아니면 잘릴 것인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템퍼 실행해 주시고요. 자, 템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선과 선을 클릭해서요. 자, 나온 값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값을 주겠습니다. 20으로 주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은 자, 만나는 이 꼭지점에 대해서부터 거리값이 20 떨어진 곳에서 서로 선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만나는 선을 한 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챔퍼의 원리예요. 자, 교차된 부분에서부터 입력한 거리값만큼 생성된 곳에서 선을 이어주는 거. 이게 챔퍼의 원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은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해볼게요. 자, 클릭을 통해서 자, 일단은 고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위치를 물어보겠죠. 이 상태에서 클릭 한번 더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만나는 교차된 지점으로부터 10mm만큼 떨어진 곳에서 다시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거리만큼 가는 거고요. 자, 에지 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값을 다르게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값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은 여기가 체크가 되면서 고정이 되고요. 자, 나머지 값도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은 자, 값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자, 방향만 어디가 10하고 어디가 20 할 건지만 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트림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체크를 해제하신 상태에서 자,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은 자, 얘는 삭제되지가 않습니다. 값을 변경하실 때는 체크 해제하신 상태에서 변경해 주시면은 적용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프셋 앤 앵글입니다. 자, 얘는 길이 깎아요. 그다음에 각도 값을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세 개 차이점 아시겠죠? 자, 같은 값으로 가서 적용하실 때, 그리고 다른 값을 적용하실 때, 그리고 각도와 거리 값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때, 그리고 트림 하실 건지 언트림 하실 건지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크 코너 해볼 텐데요. 메이크 코너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과 선을 가지고 코너 만들어주는, 잘라주는 거, 선 정리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보시면 선을 한 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선 선택할 때 자, 이렇게 빨갛게 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남겨줄 선이에요. 자, 클릭해 주시면은 이거 잘렸죠? 자, 다시 반대로 선 선택, 두 번째 선 선택. 잘리죠, 이렇게? 자, 드래그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잘리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잘립니다. 이렇게 코너 만들 때 선 정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작성하는 명령어와요. 그다음에 기본 편집하는 기능, 그리고 필렛과 템포에 대해서 해보았는데요. 스케치에 익숙해지시려면 연습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배운 기능 연습 한 번씩 더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